아, 갑자기 지금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. 원래 판도라 카페에 4월 15일 날 벼룩 물품을 판매를 개시하겠습니다.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저는 4월 15일이 일요일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. 근데 내일 토요일이더라고요. 근데 그 물품 판매 개시하기 하루 전에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까지 이 물건을 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여유 부리고 있다가 내일까지 올리면 된다고 여유 부리고 있다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정리하면서 물품을 선정을 할지 지금 좀 고민이에요. 아, 큰일 났네. 짤각짤각 오징어 게임 생각나죠? 구슬치 생각나죠? 얘네가 무라노입니다.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무라노, 뮤라노, 뮤 이태리 무라노 섬에서 생산되는 글래스로 만들기 때문에 무라노 글래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그 앞에 이제 패싯 이렇게 다면으로 깎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틸뮤 색깔로 해서 틸 색깔이라고 틸뮤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. 근데 이름이 딱히 없는 경우도 많아요. 이렇게 안에 물방울이 들어있는 경우는 뭐 이퍼브센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물방울뮤 이런 식으로 쉽게 부르기도 합니다. 이런 게 이제 디즈니에서 나온 신데렐라 뮤였던 것 같은데 제가 디즈니 쪽이나 이런 거에 약해가지고 그냥 갖고는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고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요것도 무라노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사실은 얘는 우드라서 무라노라는 말이 안 맞죠. 근데 그냥 이렇게 동그란 이런 형태를 전체를 그냥 무라노라고 부르는 게 일종의 명사처럼 돼가지고 고유 명사처럼 자리를 잡아서 얘도 우드뮤 나무로 된 무라노라고 부릅니다. 좀 이상하죠? 일단 무라노부터 골라볼게요.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면 라운드 형태의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작은 애가 있어요. 이거는 뿌띠뮤 작은 사이즈다 해서 뿌띠 무라노, 뿌띠뮤 이렇게 부릅니다. 요것도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. 이런 거. 진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. 저게 다 얼마야? 그러게요. 이게 다 얼마일까요? 근데 저는 처음에 원래 이렇게 판도라를 막 미친 듯이 모을 생각은 없었어요. 원래부터 주얼리를 되게 좋아하기는 했는데 진보석을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오히려 자수정이라든가 루비 아니면 에메랄드 그리고 오팔 이런 거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돈 모아서 사고 특히 진주 엄청 좋아했어요. 그래서 진주 모으다가 파산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주얼리를 접었었거든요. 근데 세월이 지나서 2019년도였죠? 뭔가 이렇게 주얼리를 요즘 옛날 것만 있으니까 요즘 거를 좀 하고 싶다 생각이 돼서 찾는데 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금값에 세공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어우 너무 제가 쉽게 사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하다. 옛날에는 분명히 금 한 돈에 비싸봐야 10만 원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은을 이용을 한 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
금으로 가격을 싼 걸 하려면 제 마음에 안 차는 가느다란 그런 게 되니까 차라리 볼드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은을 할까?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은도 비싸요. 요즘 확실히 세공비가 많이 올랐고 디자인 요소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인지 실버 제품도 되게 비싸더라고요. 제가 비싸다라는 기준이 제 생각에는 은 반지면 10,000원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막 이랬던 거죠.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물정을 모르는 생각이었던 건 맞는데, 아무튼 옛날 사람이니까 뭔가 이렇게 쓰다가 팔 때는 값이 안 나가는 거에 돈을 들이기가 좀 아까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반지를 이제 그만큼 마음에 드는 거를 찾다 보니까 또 이렇게 눈은 또 이렇게 제대로 있어가지고 고르면 비싼 거예요. 제가 고르면 꼭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음에 차는 거가 보였는데 그게 판도라 카피였던 거예요. 그래서 저 성미가 또 가품이나 이런 거 진짜 안 쓰거든요. 그래서 이건 뭐지? 근데 가격이 괜찮아요. 예를 들어서 특히 그 구탄 반지가 그 당시에 구탄 생석 반지가 그 당시에 50,000원이었거든요. 2019년도 초에 9대 가격으로. 근데 이게 한두 달 사이에 68,000원, 75,000원 막 이렇게 90,000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. 근데 50,000원일 때 제가 샀어요. 아니 비브랜드 제품도 가격이 가락지 하나에 40,000원 기본 가고 막 이러는데 브랜드 반지가 50,000원에 심지어 얘는 팔면 제 값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0,000원은 받을 거 아니야? 이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브랜드 반지는 은반지를 샀다가 이거를 만약에 제가 팔려고 든다면 은값만 쳐줄 거 아니에요. 그죠? 은이 뭐 한돈이 들어있으면 3,000원 주겠죠? 근데 판도라는 조금 더 주고 사는 대신에 예쁘게 끼고 심지어 팔 때 중고값을 쳐줘. 오! 이거다. 그렇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 특히 제가 이제 단종 제품에 꽂히다 보니까 어차피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로 구하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중고를 구할 때는 새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했단 말이에요. 이거는 샀다가 되팔아도 이 가격은 그냥 받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 생각을 하니까. 미친 듯이 샀죠. 문제는 그렇게 사다 보니까 이게 배포가 커져가지고 점점 귀한 거, 심지어는 뭐 그냥 정가보다 원래 출시가보다 싼 걸 사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붙은 애들을 사고 있는 거죠. 제가 어느새. 그래서 되팔았느냐? 손톱만큼 되판 것 같아요. 물욕이 커서 심지어 사는 건 되게 쉽잖아요. 클릭하고 받아서 뜯고 끼고 꽂고 끝이잖아요. 이거를 팔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. 이거 일일이 손질해야지,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, 설명해야지, 상담해줘야지, 포장해가지고 붙이고 또 알려주고. 어머, 살 땐 쉬웠는데.
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팔기도 솔직히 개수로 따지면 벼룩을 한 것도 많아요.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물량, 제가 산 물량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빙산의 일각이죠. 이거 언제 정리하지? 근데 요번에 제가 굉장히 큰 우울과 상심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허무함도 많이 느꼈고, 그 고생을 하고 나니까 좀 부질없네. 부질없다. 거기다가 아시죠? 수익 창출은 매도와 함께, 수익은 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. 이게 프리미엄이 붙었건 말았건 제가 팔질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.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정말 비운다는 마음으로 예쁜 거 저만 다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 나누자는 마음으로 벼룩을 좀 해보려고 해요. 근데 물욕이 심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우리 카페 회원님들 제가 내놓는다고 하니까 기대하시던데 큰일이네. 제가 그 영상 찍으면서 우리 카페가 뭐 판도라 카페가 우리 회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제가 그 판도라의 입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대로 달리기 시작하는 무렵에 그 판도라 카페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서 제가 유별난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모은 걸로도 워낙에 다들 요엘님 인정해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, 근데 사실 거기 계신 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. 다들 대단한 분들이에요. 근데 이제 저의 특징은 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주얼리를 가지고 놀아요. 이게 정말 콤비? 금하고 은으로 된 콤비 제품이라고 하거든요. 은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금을 씌운 형태, 요런 거예요. 여기 보일까요? 이렇게. 요거는 이제 은에 금꽃을 씌운 형태거든요. 요런 애들이 있는데 뭔가 진품 같은데 가품 같고 막 이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거 진품이에요 걱정 마세요라고 아무도 말씀을 해주지 않는 거죠. 근데 사실 그것도 위험 부담이니까 회원님들이 누가 그걸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그거를 그냥 칼로 금 부분을 파봤어요. 긁어가지고 팍팍팍팍 긁어서 속까지 금인 걸 확인을 하고서야 진짜구나.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분들을 입장에서 보기에 어이가 없는 게, 아니 저게 귀한 건데 귀한 건데 저걸 망가뜨린다고? 이런 느낌이셨나 봐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괴짜로 약간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해서, 실제로 저는 근데 그렇게 그냥 주얼리를 소장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끼는 거든 갖고 노는 거든 뭐 다 저의 즐거움을 위한 거니까, 주얼리의 목적은 나의 즐거움을 위한 거다, 그냥 그런 개념이어서 많이 장난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카페가 저의 놀이터예요.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전에 PC방 토크할 때 저 진짜 카페 활동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즐거워요. 제 성향이 요즘 말하는 MBTI 기준으로 저는 NTP거든요. ENTP. ENTP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분명히 E예요. 분명히 E인데 I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E인데 E 중에서 I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향이고요.
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는 것도 좋아하고 외향성인데 온라인에 많이 보인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직접 오프라인에서 사람들하고 막 대면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노는 거, 막 활달하게 노는 거, 이걸 좋아한다, 그거예요. 근데 정말 딱 그렇거든요.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도 되게 잘 놀아요. 엄청 잘 놀아요. 그렇지만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. 이렇게 혼자 잘 떠들잖아요. 혼자 잘 놀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노는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때 온라인이 최적인 거예요. 저는 정말 온라인 너무 좋아요. 자, 이거밖에 없었던가? 더 있었던 것 같은데. 지금 한 2시간 정리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. 아니 저 이참이 왜 5개나 있죠? 미치겠네. 가끔 이런 거 보면 좀 어이가 없기도 해요. 못 산다 진짜. 여기 또 있네요. 정말 몇 개야 총. 나 얘가 왜 또 있죠? 정말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정신없이 정리를 하고 글을 올리고 막 이랬더니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. 어느새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 되었는데요. 오늘 어떻게 불금 보내셨나요? 보내고 계신가요? 꿀잠 주무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. 저는 아마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벼룩 물품 정리해야 돼서 인사를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.